1643년 한 젊은 사무라이가 단 한순간의 분노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명성, 지위, 그리고 목숨까지도 말이죠. 이 모든 것은 그가 단 3초 동안 하나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버린 3초. 더 최악인 게 뭔지 아십니까? 어쩌면 당신도 매일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생각하기 전에 반응하고 숨을 고르기 전에 폭발하며 관계와 기회, 그리고 당신의 마음의 평화를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자기 통제에 대한 진실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뇌과학자들이 엘리트 정서 조절이라고 부르고 사무라이들이 부동심이라고 불렀던 것을 만들어내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무심입니다. 마음이 없다거나 텅 빈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당신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입니다. 사물 사이의 빈 공간, 간격, 자극과 반응을 분리하는 신성한 멈춤을 뜻합니다. 세 번째는 와비사비입니다.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당신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수용입니다. 그리고 이 수용이야말로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폭발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열쇠입니다. 이 3가지 개념은 단순히 아름다운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젊은이들을 자기 통제의 달인으로 변화시킨 실용적인 도구이자 정신적인 전투 기술입니다. 그리고 오늘 헨리 밀러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기술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이 방법을 발견하기 전까지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충동적으로 반응했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적이 언제인지, 그리고 평소에 충동을 어떻게 다루는지 알려주세요.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 봅시다. 자신의 마음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말이죠. 자, 이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헨리의 몰락. 헨리 밀러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그가 34살 때였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인공지능 스타트업의 제품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엄청난 연봉, 47명의 팀원, 업계의 인정까지. 서류상으로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헨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폭발했습니다. 30분이면 끝날 회의는 대립으로 끝났고 새벽 2시에 보낸 이메일은 숨길 수 없는 좌절감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아내와의 말다툼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해 고성으로 번졌습니다. 그의 8살 난 아들 제이크는 아빠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기분이 또 안 좋아. 아이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 걸지 않는 게 좋아. 가장 나쁜 점은 헨리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멈춰.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느끼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에 자동 스위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죠. 수석 엔지니어인 대릭이 전체 팀 앞에서 사임하던 날까지는 그랬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도중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일하겠습니다. 대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헨리, 당신은 똑똑하지만 이건 불가능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일에 폭발하잖아요. 여기 있는 누구도 안심하고 말할 수 없어요. 전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방 안에는 완전한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헨리는 내면의 무언가가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치심, 순수하고 파괴적인 수치심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어떤 이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어떤 이들의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두가 드디어 누군가 말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대화를 위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제이크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헨리. 당신은 우리 가족을 망치고 있어요. 제이크가 당신을 무서워해요. 나도 당신이 무서워요. 당신이 물리적으로 뭘 할까봐 무서운 게 아니라 당신이 뱉을 말들, 당신이 반응하는 방식이 무서워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헨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당신이 변할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난 나와 제이크를 위해 최선이 무엇인지 생각해야만 해요.
그때 헨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분노 조절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력 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통제력의 부재가 문제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소중한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뇌과학자들은 헨리 같은 사람들에게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극을 받는 순간과 반응하는 순간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단 0.2초에서 0.5초, 그 미세한 간격 동안 뇌는 결정합니다. 편도체가 통제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전두엽을 활성화할 것인가. 편도체는 비상 시스템입니다. 생각 없는 즉각적인 반응, 투쟁 도주 반응이죠. 전두엽은 뇌의 최고 경영자입니다. 분석, 계획, 의식적인 선택을 담당합니다. 자기 통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최고 경영자가 말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편도체가 모든 작전을 납치해버립니다. 그들은 반응하기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면 할수록 그 신경회로는 더욱 강화되어 자동화됩니다. 결국 헨리처럼 화가 났다는 것을 자각하기도 전에 폭발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탈출구는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라이들은 수세기 전에 그 탈출구를 발견했습니다. 제2장, 켄지와의 만남. 아내와의 대화가 있은 지 3일 후 헨리는 어느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그곳에 갔는지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마도 말이 되는 무언가를, 그 어떤 것이라도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옆 테이블에는 60살쯤 되어 보이는 일본인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존재감은 육체보다 더 큰 공간을 차지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녹차를 주문하고 일본어 글자가 적힌 낡은 책을 펼쳤습니다. 헨리는 짜증을 내며 업무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려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커피잔을 쳐서 테이블 위에 쏟고 말았습니다. 젠장, 그가 소리쳤습니다. 조용한 카페 분위기에는 너무 큰 소리였습니다. 노신사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호기심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항상 그렇게 달리고 있나요? 그가 약간의 억양 섞인 말투로 물었습니다. 헨리는 멈칫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의 손가락, 눈, 숨소리, 모든 것이 경주하듯 달리고 있어요. 마치 한 번에 세 곳에 있으려는 사람처럼요. 그 말에 헨리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이름은 켄지입니다. 왜 멈출 수 없는지 알고 싶습니까? 헨리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요청하지도 않은 조언을 하니까요. 하지만 켄지의 차분함에는 헨리가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네, 헨리가 말했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켄지는 책을 덮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넘칠 듯한 컵처럼요. 물을 더 부으려고 하니 마음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통제하려고 하지만 통제할 공간은 없고 반응만 남아있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요? 먼저 무심을 배워야 합니다. 텅 빈 마음이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구름처럼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헨리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명상 이야기처럼 들리네요. 해봤는데 저한테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켄지가 웃었습니다. 이건 명상이 아닙니다. 전투훈련입니다. 사무라이들은 단순히 휴식을 위해 명상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명상했죠. 전투 중에 사무라이의 마음이 어떤 생각에 고정되면 그 사무라이는 죽습니다. 간단한 이치죠. 켄지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감정과 상황, 사람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방식으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며 싸우죠. 하지만 통제는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비움에서 나옵니다. 비움이라뇨? 헨리가 되물었습니다. 내 마음이 비워지면 공간이 생깁니다. 선택할 수 있는 공간, 일어난 일과 당신의 반응 사이의 공간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즉 신성한 간격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자기 통제는 바로 이 공간에 존재합니다. 헨리는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종의 깨달음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는 이것이 진실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걸 어떻게 배우죠? 그가 물었습니다. 켄지는 냅킨에 무언가를 적어 헨리에게 건넸습니다. 주소였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여기로 오세요. 보여드리죠. 제3장, 3가지 원칙. 오전 6시 3분, 헨리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주소는 숨겨진 작은 도장이었습니다. 들어갔을 때 켄지는 촛불이 켜진 작은 제단 앞에서 정좌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켄지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헨리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다리가 즉시 저려왔습니다. 눈을 감으세요. 숨을 쉬세요. 헨리는 즉시 따랐습니다.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그 이메일들에 답장해야 하는데 내일 투자자 미팅이 있어. 아내는 아직 화가 났을까? 제이크 치과 예약이 이번 주였는데 깜빡했다. 지금 마음이 소리를 지르고 있나요? 켄지가 물었습니다. 네, 헨리가 인정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그 생각들을 관찰하세요. 싸우지 마세요. 멈추려 하지 마세요. 그냥 거리에 차들이 지나가듯 생각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세요. 모든 차에 탈 필요는 없습니다. 헨리는 시도했습니다. 그가 해본 어떤 일보다 힘들었습니다. 모든 생각이 그의 주의를 끌어당겼지만 그는 계속해서 관찰하며 흘려보냈습니다. 5분, 10분, 15분. 그러다 단 몇 초 동안 마음의 소음이 멈췄습니다. 생각은 없고 오직 침묵과 인식만이 있었습니다. 헨리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느꼈나요? 켄지가 물었습니다. 느꼈습니다. 그게 뭐죠? 무심, 텅 빈 마음입니다. 그 공간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충동도 없습니다. 오직 명료함만 있죠. 사무라이들은 이것을 매일 훈련했습니다. 전투에서 불필요한 생각 하나가 죽음을 부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인생에서는 불필요한 생각 하나가 당신을 폭발하게 만듭니다. 켄지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실전입니다. 켄지는 헨리를 도장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훈련용 대나무 거민 죽도를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공격하겠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막는 게 아닙니다. 내 움직임과 당신의 반응 사이의 공간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그 공간이 바로 마입니다. 전 검을 쓸 줄 모르는데요. 헨리가 항의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검에 대한 게 아니니까요. 켄지가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움직여 위에서 아래로 내리쳤습니다. 헨리는 본능적으로 죽도를 들어 막았습니다. 아니요, 켄지가 멈췄습니다. 당신은 반응했습니다. 반응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의식적인 대응을 원합니다. 움직임을 느끼세요. 오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당신이 움직이기 전의 공간에서 선택하세요. 그들은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 헨리는 억지로 기다렸습니다. 켄지의 움직임을 보고 타이밍을 느끼고 가능한 마지막 순간에 움직였습니다. 더 낫군요. 켄지가 말했습니다. 차이를 느꼈나요? 헨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움직임은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당신에게는 마가 없습니다. 켄지가 설명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면 당신은 폭발합니다. 상황이 예상대로 안 되면 당신은 반응합니다. 공간도 선택도 없죠. 하지만 많은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호흡으로 말이죠. 무언가가 당신을 자극할 때 반응하기 전에 깊게 한번 숨을 쉬세요. 이 호흡이 마가 됩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선택을 찾게 됩니다. 헨리는 대릭이 그만두던 때를, 아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고 말하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제이크가 자기를 피하던 때를 생각했습니다. 그 공간 없이, 선택 없이 폭발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매번 그랬습니다. 그가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다르게 훈련할 겁니다. 1시간 후 땀에 젖고 정신적으로 지친 헨리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켄지가 말했습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와비사비. 그는 선반 위에 있는 금이 간 꽃병을 가리켰습니다. 저 꽃병이 보이나요? 깨졌지만 우리는 금으로 수리했습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킨츠크로이 또는 킨측이라고 합니다. 이제 저 금이 간 부분이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되었죠. 이게 자기 통제랑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헨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상황이 어때야 한다는 생각, 즉 완벽하고 통제되고 제 시간에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폭발합니다. 하지만 세상 어떤 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이 당신의 기대에 맞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당신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상황이 이래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당신의 기대 때문에 화를 내는 겁니다. 헨리는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와비사비는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켄지가 계속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요. 사람들은 당신을 실망시킬 겁니다. 프로젝트는 지연될 겁니다. 당신은 실패할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대신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그냥 다 받아들이라는 건가요?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요. 아니요. 바꿀 수 있는 건 바꾸되, 바꿀 수 없는 건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지혜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면 상황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폭발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정말 중요한 곳에 아끼게 되죠. 헨리는 팀을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실수했을 때 얼마나 많이 폭발했던가. 인간이라면 할 수 있는 평범한 실수인데도 말입니다. 그는 인간이 불완전하다는 현실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그 전쟁에서 지고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연습하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상황 때문에 화가 난 건가? 아니면 상황이 이래야 한다는 내 기대 때문에 화가 난 건가? 대개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는 당신이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제4장 30일간의 변화. 헨리의 첫 주는 지옥 같았습니다. 켄지는 헨리에게 매일 3가지를 연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침 15분간의 무심, 앉아서 생각 관찰하기, 모든 상호작용에서 마 만들기, 대답하기 전 숨쉬기, 그리고 비현실적인 기대를 찾아 의식적으로 놓아버리는 와비사비 실천하기. 3일째 되던 날 헨리는 포기할 뻔했습니다. 회의 중에 디자이너가 지시사항에서 완전히 벗어난 시안을 가져왔습니다. 헨리는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은 이미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기억했습니다. 그는 깊게 한 번 숨을 쉬었습니다. 그 2초의 시간 동안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그는 디자이너를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제대로 해보려고 잠도 못 잤을 25살의 청년이 보였습니다. 인신공격이 아니라 인간적인 실수가 보였습니다. 발표해줘서 고마워요. 헨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의도였는지는 알겠지만 우리는 기획안에 다시 맞춰야 할 것 같아요. 검토해보고 내일 다시 가져다 줄 수 있나요? 디자이너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분명 폭발을 예상했을 테니까요. 물론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아요. 헨리가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이 주차에 진정한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헨리와 아내는 휴가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모님 댁에 가고 싶어 했고 헨리는 하와이 여행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오가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내가 원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잖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예전에 헨리라면 폭발했을 겁니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내가 이 가족을 위해 얼마나 고생하는데. 하지만 새로운 헨리는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와비사비를 적용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쉽게 합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죠? 그들은 서로 다른 필요를 가진 두 사람입니다. 불완전함은 문제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당신 말이 맞아.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하와이로 결정해버렸어. 미안해. 다시 시작하자. 이번 휴가에서 당신에게 중요한 게 뭐야? 아내가 멈칫했습니다. 당신 뭐라고? 난 당신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알고 싶어. 내 계획에만 집중하느라 물어보지도 않았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신 누구야? 내 남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두 사람은 웃음을 터뜨렸고 몇 달 만에 최고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일주일은 처가에서, 일주일은 하와이에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타협이었죠. 그날 밤 제이크가 책을 읽고 있는 헨리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아이가 말했습니다. 안녕, 우리 아들. 아빠 이제 화를 덜 내시네요. 헨리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노력 중이란다, 제이크. 아까 겁먹게 해서 미안해. 제이크는 침대로 뛰어올라 아빠를 안았습니다. 전 지금의 아빠가 좋아요. 헨리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그렇단다. 제5장, 마지막 시험. 켄지를 처음 만난 지 3주 후 헨리는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대리기였습니다. 헨리, 당신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눈치챘더군요.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우연히도 헨리가 켄지를 만났던 바로 그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대릭은 조심스럽고 방어적인 태도로 도착했습니다. 헨리는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와줘서 고마워요. 헨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습니다. 사과하고 싶어요. 당신이 떠난 날뿐만 아니라 내가 만든 유해한 환경 전체에 대해서요. 당신이 옳았습니다. 저는
불가능한 사람이었어요. 데릭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랬었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 고쳤다고는 말 못해요. 하지만 달라졌습니다. 노력 중이에요. 그들은 1시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헨리는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대답에 말을 적용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비판을 받아들였습니다. 와비사비의 실천이었죠. 나는 불완전하고 그래도 괜찮다. 마침내 데릭이 말했습니다. 돌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 변했을 때만요. 완벽을 약속할 순 없어요. 헨리가 말했습니다. 또 실수할 겁니다. 하지만 더 나아지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돌아온다면 나를 감시해줬으면 해요. 내가 예전으로 돌아가려 하면 지적해주세요. 데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후 데릭은 혼자가 아닌 채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사임하거나 부서 이동을 했던 12명의 팀원 중 8명이 헨리의 팀으로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헨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3주 만에 회사에서 가장 문제 많던 팀을 완전히 바꿔놨어. 비결이 뭔가? 헨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카페에서 낯선 사람에게 3가지 일본 원칙을 배웠습니다. 최고 경영자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설명해보게. 헨리는 설명했습니다. 무심, 와비사비, 텅 빈 마음, 신성한 공간, 불완전함의 아름다움. 헨리의 말이 끝나자 최고 경영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통하는 건가? 아니면 자네에게만 통한 건가? 연습할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리더십 전체에게 이걸 가르치게 워크숍으로 만들어. 그렇게 헨리는 자신의 통제 불능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도 나아지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과학이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탠퍼드 의대의 신경가소성 연구에 따르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 즉 우리가 말하고 부르는 것을 인지하는 연습은 편도체와 전두엽 사이의 연결을 문자 그대로 재구성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신경 경로를 만드는 것이죠. 단순히 반응하는 대신 선택하는 경로 말입니다. 맥락적 행동, 과학저널에 발표된 심리적 수용에 관한 연구는 불완전함에 대한 급진적 수용, 즉 와비사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8주 동안 분노 조절 장애 에피소드가 더 적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무심, 텅 빈 마음, 명상 수행자들의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스캔을 보면 강박적인 반추와 감정적 납치를 담당하는 뇌 네트워크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의 활동이 최대 40%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뇌의 과학입니다. 사무라이들은 시행착오를 통해 우리가 이제 실험실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켄지를 만난 지 6개월 후 헨리는 다시 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이크와 함께 핫초코를 마시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점심을 함께하기 위해 곧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헨리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달라 보이는군요. 스승이 말했습니다. 달라졌으니까요. 켄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말해보세요. 헨리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표면으로 올라오는 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에게는 마가 있었습니다. 공간이 있었고 선택이 있었습니다. 지연된 프로젝트, 팀의 실수, 삶의 불완전함들을 이제 그는 와비사비를 통해 보았습니다. 파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할 현실로요. 그리고 매일 아침 무심을 연습하며 찾은 몇 초간의 정신적 침묵은 몇 분으로 늘어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다. 나는 그 둘을 관찰하는 의식이다. 깨달은 게 있습니다. 헨리가 말했습니다. 자기 통제는 감정을 억누를 만큼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으로 무엇을 할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배웠군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것은 매일의 수련입니다. 성취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다시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헨리가 말했습니다. 평생 걸어가겠습니다. 제이크가 그림을 그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이 아저씨 누구예요? 헨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켄지 선생님이란다. 아빠가 너에게 더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야. 제이크는 웃으며 다시 그림을 그렸습니다. 켄지가 떠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떠나기 전 그가 말했습니다. 헨리,
진짜 시험은 모든 게 잘 풀릴 때가 아닙니다. 삶이 당신을 다시 무너뜨릴 때죠.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공개적으로 실패했을 때, 가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가 당신이 진정으로 배웠는지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헨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숨을 쉬겠습니다. 말을 만들겠습니다. 불완전함이 문제가 아니라 완벽을 기대하는 것이 문제라는 걸 기억하겠습니다. 준비됐군요. 켄지가 말하고 떠났습니다. 헨리는 제이크가 그림 그리는 것을 지켜보며 아내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현재가 지금과 다르기를 바라지 않고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음미하면서요. 그는 아무것과도 전쟁 중이지 않았습니다. 세상과도 사람들과도 심지어 자신과도요. 그는 그저 온전히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통제할 필요 없이 살아있다는 이 단순한 느낌이야말로 그가 폭발할 때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통제로 가는 길은 놓아버림을 포함한다는 것을 몰랐을 뿐이죠. 완벽한 자기 통제를 위한 사무라이의 방법은 완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에 반응하고 무엇을 흘려보낼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심은 당신이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당신은 감정의 관찰자입니다. 많은 공간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항상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한 번의 호흡, 1초, 그 공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와비사비는 삶이 불완전하다고 가르쳐줍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당신도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그건 괜찮을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틈이 바로 빛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인생의 어떤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는데도 반응하고 있나요?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도 어디서 전쟁을 벌이고 있나요? 생각을 단순히 관찰할 수 있는데도 어디서 생각이 당신을 통제하게 두고 있나요?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매 순간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헨리는 깨닫기 전에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당신은 시도조차 해보기 전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잃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당신 안에서 헨리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발견했다면 다시 한번 채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응보다 존재를 선택하는 사람들, 현대의 전사가 걷는 길을 걷는 사람들의 커뮤니티를 만들고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3가지 원칙 중 어떤 것이 가장 연습이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무심, 마, 아니면 와비사비인가요? 아래에서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내일 당장 시작하세요. 15분의 침묵, 대답하기 전 한 번의 호흡, 매일 하나의 기대 놓아주기. 30일 동안 해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억하세요. 현재에 존재하십시오. 명예롭게 걸으십시오. 길을 따르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